안녕하세요. 비탈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상장했던 카카오 게임즈, 기존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예정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앞으로 이제 지속 상장 예정인 신규 이제 상장주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이제 신규 상장주를 이제 트레이딩하는 매매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신규 이제 상장주나 이제 기술 투자에 절대 투자를 안 하던 워렌 버핏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죠. 이례적이죠. 상장 첫날 대박이라는 기사가 났고요. 첫날이니까 이제 지속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에 투자하고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사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조금 후에 말씀 좀 드리고, 우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기사에 대해 잠깐 보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가 보시죠. 이제 공모가를 기준으로 잡은 가격이 이 스노우플레이크 회사가 처음에 한 75에서 85달러를 결정을 했다가 100에서 110, 이제 이날 이제 120달러로 최종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주력 모델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업계 1위인 아마존에 대한 도전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워렌 버핏 회장이 투자를 했는데 3억 거래를 통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로 주식 400만 주를 이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3억 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미 한번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프리 IPO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대주주하고 어느 정도 단판을 지어서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매수를 했는지는 나왔지만, 어느 가격에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1차 투자는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제가 볼 땐 보여지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이제 구글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그 부분들과 진행하고 있던 회사죠. 근데 본인들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얘기는 해요. 나름대로 기술 중립성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있었던 분이 있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이제 성장세하고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죠. 그러니까 반기 매출액이 한 3천억인데 순손실은 감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순손실이 한 1억 7,3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2억 4,200만 달러 중에 한 60-70% 이상 정도는 현재 순손실인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고객도 2배 늘어난 3,117사, 어도비라든가 소니, 넷플릭스 등 라쿠텐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그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성장 규모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84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그래도 지금 가격 비해서는 높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더 지나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우선 이제 기존에 신규주나 기술주에 워렌 버핏이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이제 신규주는 워렌 버핏이 언급했었던 공급자 위주의 상장 가격 책정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드릴 거고요. 기술주에 투자를 안 한 이유는 자신이 정확하게 회사의 핵심 내용을 모르는 성장주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공급자 위주의 성장 가격 책정이라는 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의 이제 주식 가격을 누가 책정하나요? 보통 주식 가격은 이제 시장에 이제 상장된 주식 시장의 매도자와 매수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신규 상장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주식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는 IPO를 상장하는 주관사하고 그 높은 가치를 결정되길 희망하는 상장회사 대표하고 협의하에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IPO 산정을 누가 하죠? 회사 대표가 하죠. 그 다음에 회사 대표는 다양한 이제 회사의 이제 상장 경험이라든가 높은 상장 가격 등을 보통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가격을 써낸 상장사랑 계약을 맺고 IPO를 맡기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죠. 그럼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많은 자금을 수혈받기 위해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죠. 상장을 주관하는 이제 기관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상장을 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우선이 아니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우선이라는 점은 이제 명확히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신규 상장주의 가치가 현저히 낮거나 이제 성장성이 수백 프로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면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데, 성장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겠다라면
추후에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를 받고 매수해도 늦지가 않는 거죠. 근데 현실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은 시초가가 이제 따상이라고 하죠. 이제 상한가를 두 번으로 가는 형태로 가는데, 기관은 왜 첫날부터 대량의 매도를 진행을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기관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팔지 않겠다는 이제 의무 확약 비율이 있죠. 기관이 보유 물량을 제외하고 이제 상장날 높은 가격에 형성시켜 놓고 대량 매도로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으로 수익을 우선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의무 확약 비율의 보유 물량을 손실이 나지 않을 만큼 수익을 먼저 확정하는 거죠.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고 처음에 강하게 상승해야 기관도 수익을 확정하고 물량을 정리하기 좋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의 투자하고 여러분의 투자하는 방식이 사실 다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공모주에 투자한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전에 프리-IPO, 즉 공모가 산정 전에 대주주에게 사모 거래를 통해서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나중에 나와야겠지만 정확하게 신문 기사로만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워렌 버핏의 이제 신뢰도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술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공모가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나 투자하고 언제 매도할지는 알 수가 사실 없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전통주는 이제 가치가 퇴색했고, 기술주가 이제 앞으로 미국 성장을 담보하는 이제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이 프리-IPO 전에 이미 상장 전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쪽의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상당히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사실 코로나가 당장에 이제 사라질 거라고 판단은 누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 말고는 사실 포트폴리오라든가 다른 대안이 없어 보여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는 더 많은 그룹을 투자를 해서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회사의 어떤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준인 거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상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인 거죠. 게임의 특성상 한번 붐을 타고 나면 상당히 수익률도 좋고 지속적으로 매니아층도 형성하고 매력도도 큰데, 주주 가치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장 가격이라든가 상장 가격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보유해야 될 매력도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만큼.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보였던 신규주는 70% 정도 시초가를 상승한 후에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30% 부분이 일정 부분 하락한 후에 재차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군을 분석해 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진단 키트 중에 이제 수젠텍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장 후에 하락했던 종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인 거죠. 반대로 지금 핫한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저조하다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테마가 부는 거죠. 이런 거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라든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모멘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승군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는 이제 투자가 트레이딩 중에서도 신규 상장주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 나오기 때문이죠. 이평선의 지지선도 없고, 시초가 형성에 만약에 2배 형성을 하고 상승하는 경우라면,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나서 멈춤이 딱 발생이 되면
순간적으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10%가 바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개시 후 30분 정도 이내에 바로 매수로 상한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통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상장주인 경우에 시초가를 2배로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한다. 첫날이나 둘째 날 상한가를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상한가를 들어가면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일이나 3일 정도에 매도하는 형태가 적정한 선의 트레이딩인 거고, 보통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인기가 없는 상장주 중에서 이제 현재 시가를 반영해서 시초가 상장 가격을 결정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더 많이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종목은 이제 지금 기대 심리가 강한 바이오라든가 에너지 섹터,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면 일단 트레이딩에 이제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앞으로 빅히 텐텐트먼트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면 안 되는,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보유를 하면 안 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